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토요일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뭐 인사 남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죠? 예, 토요일은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질문을 바로 남겨주시면 오늘 또 진행이 원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특별히 예, 오늘 월세 모니터님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안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찍 오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 월세 모니터님 또 소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야, 그래요. 자, 저희도 한번 들어가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억 커머님, 안녕하세요. 네, 샤주님, 팥도너님, 아내권유님, 강희로님, 네, 한옥님, 박반장님, 홍한에스님, 임지호님, 크로바님, 쭈아님, 풍요부자님, 아이마미님, 바타구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꿀모닝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법인으로 단독주택 낙찰 후에 펜션 같은 숙박업소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용도 변경 후 해당 물건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지금. 아마 이거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법인으로 단독주택 낙찰 받았어요. 그 일단은 주택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에 관련된 뭐 세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낙찰 받은 다음에 등기할 때 용도 변경한 상태에서 등기는 안 돼요. 예, 근데 일반 거래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경매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펜션 같은 숙박업소로 용도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낙찰 받기 전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도로가 일단 6m가 폭이 이상이어야 돼요. 숙박업소를 하려면. 예, 보통 단독주택이 시골에 같은 데 가보면 4m 안 되는 데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곳들은 당연히 허가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만약에 숙박업소로 변경이 되고 나면 그때서 대출이 되겠죠. 담보대출. 그때 가서. 예, 주택일 때는 조금 제한적이어도 내가 용도 변경을 하면 그 물건은 이미 변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네? 소리가 작다고. 소리가 작아요? 그래요. 잠깐만요. 소리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요게 커졌다. 예, 커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둘이 같이 하니까 좋다. 이게 바로바로 보강이 돼. 자, 좋은 얘기 한 분당. 맞아. 요즘에 또 단독주택 이렇게 물건 또 소개 우리 또 세현 쌤이 또 현장까지 가가지고 해주고 그랬잖아요. 네네. 어때요? 막 조사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 말씀하시나요? 그쵸. 네, 타운하우스. 최근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도시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이제 좀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전원주택, 이 단독주택에 대한 좀 로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그래가지고 네, 한 거잖아. 그래서 네. 하나 낙찰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쵸. 예. 뭐 저희처럼 아파트에만 살던 사람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쵸.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이 잘 된 그런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라면 가능하겠다. 맞아. 그리고 요즘에 그런 식으로 짓더라고요. 또. 맞아요. 그래서 타운하우스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주택들이 좀 모여있고 이런 데 좀 보완 상태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아이를 키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조사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봤어요. 그래서 좀 도심에서 또 너무 떨어지면 또 안 되더라고요. 이거 맞아. 보니까 생활이 너무 네. 불편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도 경매로 일반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비싸게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 해도 여러분 맞아. 떨어졌다 해도 비싸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경매로 했을 때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 그럼요. 예, 이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뭐 세컨하우스 이런 좀 꿈을 꾸시잖아요. 남자분들 진짜 다 똑같다니까. 그래요? 갖고 싶다니까. 네. 그래서 세컨하우스에 또 꿈을 좀 꾸신다면 그런 물건들도 지금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우리 세현 쌤 내용에 공감합니다. 이게 아파트나 빌라를 싸게 사는 수준보다 이거는 약간 뭐 한 거의 운 좋으면 50%대? 근데 아파트 빌라는 그렇게까지 하긴 쉽지 않잖아요. 않죠. 근데 맞아요. 진짜
여러분 이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은 진짜 경매로 공매로 보시면 좋겠다. 예, 좋은 얘기였습니다. 좋은 예감 분당님,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게으른 빌딩 부자님, 네, 조현숙님, 고은경님, 행복한 여행자님, 자유연님, 아이고 잠깐만요. 어디 갔지? 해오나, 이 확 넘어가서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어디 갔냐? 햄과 부자님, 방배동 부자님, 제이스케이님, 아니 말고 다시고 아내의 권유님, 별지님, 이킹님 맞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 파토너님, 두 분 함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연 씨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난리 나요, 소담님. 예. 사랑하는 세연 쌤입니다. 야, 제이스케이님. 야, 방배동 부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쩌면 인사를 이쁘게 해요. 그러니까. 제이스케이님. 그렇죠, 여러분. 와우, 투표 게스트 출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야. 시라님 제주도 사시거든요. 오, 네, 어서. 시라님 제주도 사시는 우리 시라님. 그러니까. 네. 예. 방송반 지금 수업 듣고 계시죠? 네, 맞아요. 아내건유님도 나오셨고. 야, 자 이제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둘 다 안 보여가지고 자꾸 앞으로. 아이마미님, 우리 아이마미님. 아이마미님, 네, 그렇죠. 고양시 원흥 사시는 우리 아이마미님. 그렇죠, 네, 그렇죠. 저 다 알아요. 네. 우리 드림미호님, 우리 드림이. 행복한 여행자님 부산 사시죠? 예, 다 압니다. 야, 자, 채은이님, 에헤라 고야님 처음 듣는데, 야, 에헤라- 세연쌤 나와서 인사하나 보다. 에헤라고요. 화이팅! 야, 화이팅! 화이팅! 세연쌤 화이팅입니다. 네, 비디님, 방배동 부자님, 올만이세요. 더 이뻐지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좋은 일 가보다 세연쌤이 오셨다. 우리 행복부자 소년지님, 대구 야, 사시는, 그렇지. 우리 권태현 언니님. 야, 행운아재님. 우리 네. 태연이 최근에 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연이. 예, 장금 이거 어떻게 치러야 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죠? 네, 우리 네. 왕언니 정말 건강하십니다. 네. 농부님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주 뵐게요. 네, 소연지님 안녕하세요. 스타트하우스님 두 분샷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복길이님 안녕하세요. 와우 네. 세연쌤. 와우 복길이님. 우리 어제도 만났잖아. 네, 어제 네. 만났죠. 우리 복귀님께서 손수 준비해 오신 그거 조선 호텔 주방장님한테 특수 교육 받은 거예요. 그랬어요. 어우, 진짜 어제 너무 미트볼 뭐라 리조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저 처음 먹어. 나도 처음 먹어봤어. 진짜 너무 맛있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예. 또 김치도 이렇게 또 남겨주셔가지고 진짜요? 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세연 선생님 와우 세연 쌤 난리 났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와,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시니까 너무 네.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질문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난리 났어요. 질문해주세요. 네, 질문해주세요. 행복하게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마이크. 감사합니다. 몽땅 그래 형님 안녕하세요. 이킹님 빌라 위반 건축물도 대출이 되나요? 네, 대출 나옵니다. 그렇죠. 예, 대출은 나오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세를 맞춰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투자를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맞아. 이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위반 건축물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를 맞출 수가 없어요. 고로 월세를 맞출 수가 있고 고로 내 투자금이 많이 묶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 이제 결론을 낼게요. 그렇죠. 네. 예, 완전히 싸게 가져갈 거 아니면은 그죠? 안 좋죠. 그렇죠. 그래요. 예, 민경아님 안녕하세요. 권혁주님 어머 같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별지님 네 좋아요. 올리브님 위 토지주가 먼저 국어 점유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아래 토지주가 받을 수 있나요? 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위 토지주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 지자체 전화해서 그런 협의를 거치면 좋을 것 같고요. 위 토지주가 먼저 국어 점유하고 있는 걸 벼슬처럼 생각하고 깐깐하게 굴어서 제가 다시 받아 골탕 먹게 하고 싶어요. 안 돼요. 골탕 먹을 마음으로 하면은 서로 나중에 다 피해 볼 수가 있으니까 깐깐하게 하는 거는 좀 괘씸하지만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누군가에게는 또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어는 예, 또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매도할 때에도 동네 소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올리브님이 조금 워워하시면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수국조아님 두 분 반가. 반가. 네. 방배동 부자님 세연쌤 조만간 상담하러 갈게요. 네, 오세요. 네, 해주셨네요. 나땅님께서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을 하다 보니 물건 종별에는 빌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의원 또는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빌라인가요?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당연히 사무실입니다. 예, 이게 그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과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등기부가 맞을까요? 건축물 대장이 맞을까요? 건축물 대장이 맞아요. 맞아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건의하셔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BD님 굿모닝입니다. 투자할 때 여러 물건이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총 투자금으로 한 개의 물건으로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세연 선생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쵸. 이거는 무조건 그렇지. 예, 하나로 뭉쳐가지고 맞습니다. 예, 똘똘한 걸 하나 하시는 네.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죠. 수익적인 부분에서 네. 이걸 쪼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뭉쳐야 됩니다. 예, 맞아요. 뭉쳐야 산다, 아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뭉쳐서 하나 하고 짜투리 돈이 남단 말이에요. 그걸로 또 작은 거 이렇게 하나 하는 건 몰라도 네. 그죠? 신윤홍님 안녕하세요. 아유 신윤홍님 어제 신윤 뵙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홍준표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홍준표 씨, 안녕하세요. 우리 준표, 우리 태희 언니 또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또 이렇게 또 네. 우리 태희 언니 항상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도치근고님 안녕하세요. 라이언킹님 세컨하우스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은 로망인가 봐요. 진짜 이게 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파티도 하고 싶고. 그런가 봐요. 그 진짜 남자들 이게 있다니까. 꼭 하나 제가 해주려고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처럼 그냥은 사지 마시고. 경매로 해야죠. 경매로 해야죠. 비싸. 아 비싸. 네. 에헤라고야님. 에헤라고야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권리 분석 시 후순위가 처분 이외에도 신경 써야 될 후순위 권리가 있나요? 처분이? 가처분이요? 처분? 후순위- 가처분 얘기하나? 후순위 후순위 가처분. 가처분 이외에도 신경 써야 될 후순위 권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쵸? 없습니다. 예,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깔끔하죠. 서양열님 개인 파산해서 1년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나요? 방법이 없나요? 요거는 P2P 대출을 그러니까 그 사금융 쪽을 조금 문의해 보시면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담보가 확실하면 사금융에서 P2P나 이런 데서 해주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금리 부분은 확실히 높으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도치근고님 안녕하세요. 최하나님 아이고 예쁜 세연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수님 반가워요. 네. 세연쌤 매력 별지님 아이마미니 특급 게스트 세연쌤 네, 난리 났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그래서 반대해서 공투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남편이 너무 반대를 했었어요. 아시죠? 그쵸, 알죠. 제가 진짜 아침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진짜 음. 이혼하려고 했어요. 네, 진짜로.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굉장히 간절하게 했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은 남편의 좀 그런 의사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또 공투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선 음. 그렇게 해서 수익을 한번 내면 그렇지. 돈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없죠. 수익을 한번 내서 음. 서로 좀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셔도 되지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를 수도를 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치. 꾸준하게 진짜 꾸준하게 뭐 스터디 반이라도 좀 그쵸. 참여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음. 저는 사실 소액으로 정말 제가 1,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소액님들 그리고 가족의 반대 어떤 분의 지지가 없어요. 맞아. 없어요. 이게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없어요. 내가 없어. 겉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맞아. 맞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맞아. 너무 네. 그게 힘든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소액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지체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한 9개월 동안은 한 번도 입찰을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내가 여기서 스톱을 하면 안 되겠다 그치. 해서 물건 검색을 정말 그때 더 열심히 했고 오히려 맞아. 요런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굉장히 세심하게 조사를 하고 이거는 한 뭐 5천만 원 있으면 할 수 있구나. 맞아. 내가 이거 회수해서 5천만 원이 생기면 꼭 이런 걸 해야지. 그치.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없는 물건들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 9개월이라는 시간을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만들어준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손을 놨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없죠. 와. 네. 그러네요, 그죠? 야, 소담님 참 이게 근데 소담님만의 고민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맞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많아요. 네네. 힘내세요. 이제 이럴 때 진짜 힘든 게 이제 내가 배운다 그러니까 좀 주변에 물어본다고. 네. 근데 내가 잘 모르니까 또 말은 말을 못해. 못해. 뭐 하는 거냐 이러면 또 이제 주눅 들고 안 하게 되면 에이씨 몰라 이제 안 하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요 신일홍님 세연쌤 반가 네, 반갑습니다. 네 세연딸 만세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예쁜 세연쌤 같이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일이 또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세종딸 만세님 만세입니다 네, 정말. 만세. 네. 만세. 야, 또 이런 여자분이 나오니까 이런 리액션이 있네요. 만세. 네. 똥스님 안녕하세요. 이루다님 세연쌤 보고 반가워서 인사를 잊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관행제 세연쌤 아침부터 미모 뿜뿜 반칙입니다. 김망치님 안녕하세요. 눈치챙겨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눈치챙겨님 보물찾기님 두 분 반갑습니다. 리브애니어로 한 달 살기 단기 임대 했는데 네. 만기일에 혹시 안 나가고 연락 두절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야, 이건 굉장히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글쎄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바로 들어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거는 단기 임대고 계약이 끝났는데 거기 뭐 불법으로 누워 있거나 이런 건 아닐 거고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문 따고 들어가야죠. 예, 다 처분해야죠. 당연하죠. 예, 요거는 뭐 따로 명도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정 안 되면 경찰을 바로 입회하에 예,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홍실리님 이건 기본적인 민법에 속하는 내용인 거죠. 안녕하세요, 세연쌤 반갑습니다. 홍실리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시라님 강북구 수유동, 은평구 역천동 두 지역 투자 가치 비교 좀 해주세요. 야. 이 두 지역은 야, 정말 좀 그쵸? 저평가된 지역이에요. 예. 맞아요. 지역인데 역촌동, 은평구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신내 가까운 연신내 GTX A 노선의 이제 호재 그쵸.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A 그쵸. 노선이잖아요. 네네. 그 호재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 뭐 가까이 또 붙어 있으면은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두 지역은 제가 봤을 때 음. 크게 뭐 이렇게 투자의 가치를 따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내 그쵸. 투자금으로 음. 입지가 괜찮고 옆에 그쵸. 학교가 있고 네. 뭐 또 방 3개짜리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물건들이 내 투자금으로 좀 적당하게 입찰 볼 수 있는 거면은 뭐 그쵸. 두 지역 중에 어디든 괜찮고 그쵸. 수유동 같은 경우에는 강북 쪽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오르막이 좀 많이 있죠 여기가. 맞아요. 예, 오르막이 있지만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여기는 또 월세 수요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괜찮다. 역촌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그러니까요. 가지 비슷해요. 예,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객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망치님, 세연쌤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크로바님 대지권 미등기 물건 환지 방식으로 다른 곳하고 같이 개발 중에 있는 물건인데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방법 있을까요? 항상 대출의 끝은 P2P예요. 그러니까 P2P를 여러 군데 물어보고 P2P에서도 안 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김지훈님 질문이요. 다세대에서 물건과 다루오니 확인 후 입찰하라고 하는데 2층 사무소 물건은 3층이면 입찰하면 안 되네요. 2층은 사무소고 3층 물건은 3층이면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치. 상관없죠. 예. 네. 2층 우리가 낙찰 받는 게 3층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2층 사무소는 2층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김지훈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렸고요. 우아님 오늘 상가임장 가는데 너무 떨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후덜덜. 그치. 이게 원래 처음에는 떨리죠. 네, 떨리죠.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재밌습니다. 그렇지, 네, 재밌지. 재밌어요. 이제. 네, 임차인도 만나고 이거 만날까 말까 고민도 하고 막 처음에 그죠. 맞아요. 예. 주변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그렇지. 공실 여기는 왜 공실일까?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예. 네, 재훈조님 오 투샷 보기 좋습니다. 네, 손원일님 두 분 보는 것만 해도 머니 향기가 납니다. 머니요, 돈 냄새 후. 그러니까. 네, 돈 냄새. 그래요. 아리마미님 쓰레기 모으는 사람 집 명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야, 쓰레기 모으는 재활용 이런 거 모으시는 저는 없어요. 세연쌤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는 네, 없는데 이게 우리 이제 흔한 일은 교육생분들 그렇지 있었지. 있었어요. 예, 그 최근에도 계셨거든요. 예, 근데 그거 다 치우고 잘했습니다. 예, 명도 일단 사람만 내보내고 그렇지. 그것까지 치워라 이러기에는 왜냐면 그런 물건들을 이 쓰레기를 모은다라는 자체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으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분한테 네. 뭔가를 많은 걸 바라기에는 힘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명도만 합니다. 명도하고 그걸 모두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서로의 협의를 하에 치우면 됩니다. 맞아요. 쓰레기 봉투 값이 좀 들어갈 뿐입니다.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집 안에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집 밖에 뭐 계단에 막 입구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또 쌓여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치우지 말고 지자체에다가 문의하면은 그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와가지고 깨끗이 다 그냥 순식간에 치워갑니다.
예, 그거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KKK님, 멘토님,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철의 여인님 두 분 콜라보 영상이라니 너무 다 알려주지 마세요. 네. 알려드려야죠. 네. 같이 함께 부자 돼야죠. 야, 네. 철의 여인님 누군지 알아요? 부산 사시는 그, 창동에 낙찰 받으신 그렇지. 그 어머니하고 맞아요. 같이 오셨던. 외국에 살다가 맞아요. 저를 그분이. 예. 애기 나오셨더라고요. 맞아. 그쵸? 애기 나오셨더라고. 잘 지내시죠?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원창표님, 요즘 화곡동 경매식 갭 투자하려 하는데 전세가 잘 안 나가는데 당분간 화곡동은 배제하는 게 낫겠죠. 야, 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별지님, 세연쌤 남편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듯. 그렇죠. 나라 한 2개 구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나라를 구했죠. 야, 너 이렇게 겸손합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이루다님, 2주택자는 주택 단타 매도시 양도세 몇 프로예요? 2주택자요? 주택 단타 1년 이내에 파는 거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건 정해져 1년 있죠. 이내는 두 채든 세 채가 있든 네 채가 있든 뭐 1주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주택수랑 상관없고 그쵸. 1년에 70%의 양도세, 1년 음. 이내는 70%, 2년 이내는 60% 이렇게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그쵸. 지금 현재 뭐 양도세를 좀 이제 덜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쵸. 49% 네.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야기가 나온 거지 지금 실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아,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예, 토요일은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평소에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셔가지고 아유 민경아님, 세연쌤 멘토님 정말 존경합니다. 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참 박은수님, 예,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네, 하남 하남 3개도 글쎄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네. 내가 현재 있는 곳보단 상급지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예, 아 세연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자유님 자주 출연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그리고 예, 뭐 어이구 뭐야? 네. 올리브님, 저도 경매 배운다고 신랑에게 얘기했다가 밥상 엎었어요. 차라리 중개사 자격증을 따라고. 야, 이게 밥상을. 와, 무섭다. 네. 아 진짜 세연 씨 이거 고민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중개사 자격증을 따느냐, 경매 공부를 하느냐. 요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는요. 그치. 내가 나의 직업, 이건 직업이에요. 맞아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거. 그치. 네, 근데 경매를 배운다라는 거는 내가 재테크 투자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분리를 해야 되지. 뭐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경매는 필수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네. 재테크 투자에 있어서 필수잖아요. 내가 그쵸. 어떤 일을 하던. 예, 중개사 자격증 말 그대로 직업 분해하는 거니까. 맞아요. 예. 예. 아 여러분들 꼭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옛날에 고민했어요. 근데 이건 중개사 자격증은 경매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이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J님께서 평생 회원 실전반은 교육 후 평생 피드백을 주시는 건가요? 실투자 가용장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하려니 두렵네요. 가능할까요? 네. 우리 또 세연쌤 네. 전문입니다. 예,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액. 네. 네. 자, 평생 회원 실전반은 교육 후에 네. 평생 피드백 가능합니다. 지금 네. 앞에 쭉 제가 뭐 이분 어디 살고 어디 살고 다 교육 끝나신 분이거든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계속 이제 상담하고 저하고 이제 피드백 받고 또 2차 상담하고 모르는 거 계속 물어보시고 이러시면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건 가능하고 실투자금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 뭐 지분 투자도 있고 지분 투자가 아니라도 경매식 갭 투자로 할 수 있고 또 네. 수업을 들으면서 또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은 제가 조금 이제 멘탈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요. 그렇죠. 예, 멘탈 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좀 상담을 받고 요런 뭐 멘토와 함께 좀 하신다면은 예,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두려워요. 예, 저도 두려웠어요. 예. 근데 진짜 이런 질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평생 그 상담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평생 해 드리니까 평생 회원 실전반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왕 언니도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그렇죠. 우리 태희 언니가 저희하고 인연이 된 지 한 5년 5개월인가 지금 그래요.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며칠 전에도 또 와서 또 우리 며칠 전에 오셨어요. 물어보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건물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카스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저 회원님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지금 왕언니. 그리고 진짜 소액으로 시작하셔서 저하고 진짜 한 4, 5년 전부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삐약삐약 초보 그런 분들이 지금 꾸준히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건물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네요. 다가구 우리 목표 다가구 월세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 너무 뿌듯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또 이게 사실 이게 일반 분들 입장에서 믿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진짜 거짓말한다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정말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공매는 꼭 한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수입니다, 필수. 맞아. 저도 처음에 갭 투자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이 갭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역전세, 역전세가 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아무리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제가 했지만 그때도 이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경매로 이제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경매는 너무너무 안전해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왕언니가 크크크크크크크크 날려주셨네요, 왕언니. 네. 우리 태연이.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저기 또 세연 쌤하고 오늘 급작스럽게 또 아침에 딱 왔길래 방송 같이 하자고 제가 부탁해가지고 급하게 참여해줬는데요.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반가우셨죠, 오랜만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막연하게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하면 안 돼, 위험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한번 알아보세요. 그치.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훨씬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쵸. 훨씬 나중에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우리가 한번 폭등장을 만나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폭락장을 겪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우리 회원님들 교육생들한테 하는 말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때는 폭락장 때가 아니라 폭등장 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쵸.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폭등장 때 이렇게 막 겁도 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전문가들은 반대로 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폭등장 때는 팔고 폭락장 때는 사고. 이게 그쵸. 정말 맞아요. 정말 맞고 지방에 막 버스 타고 가가지고 갭으로 법인으로 막 사고 이럴 수 있죠.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폭등장일 때는 그 버스가 지방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팔아야 한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그 버스에 타고 가면 된다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그 버스에 타는 순간 이제 슬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폭락장인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를 좀 채워가는 그쵸. 늘려가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폭등장 뒤에는 폭락장이 있고 그쵸. 폭락장 뒤에는 보합이 되다가 어느새 또 폭등장을 내가 만날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그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또 인사해 주셨는데, 권혁추님, 맞는데 그게 안 돼요. 그쵸. 그쵸. 맞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요. 참 힘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힘든 과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기회가 되신다면.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포옥션의 이성재 멘토 월세모니콜 세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질주 되세요. 질주.